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추적 비가 내리는 저녁이네요. 한 주 동안 어쩜 이렇게 수원 삼성은 무슨 이야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핵심 없어진 거 아닌가? 아무런 소식이 안 들려요. 풍문에 의하면은 삼성 그룹사 내부에서 경영평가 끝나고 나서 이래저래 프런트들이 좀 자리 이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좀 더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우리도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된 거는 맞대요? 모르지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 사실 그런 거는 축구에서 부수적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사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축구 얘기하는 팟캐스트인데 프런트 인사이동을 다루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나는. 워낙 그렇게 답답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그 팟빵 댓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예. 우리 서석이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숯불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빨강토끼님도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블루휴버트님께서 자주 글 올리진 않지만 빼먹지 않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 올라오길래 입으로 내려가며 없어지나 했는데 요즘 자주 올라와서 심히 당황하며 어색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창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진짜 이거 문 닫을 때가 되면 문 닫을 거라고 마지막 방송으로 공지를 하고 문 닫을 거예요. 도망가진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휙 사라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꾸준히 하는 이유는 후원금 많이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요. 낚싯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내 돈이 아니잖아. 내 거였으면 내가 벌써 했지. 궁금 횡령으로. 내 개인 방송이었으면 임마 벌써 내가. 더 열심히 했지. 24시간 방송. 하루에 하나씩 올렸다. 모두들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1년 잘 버티시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1부 리그 팟캐스트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감사한 마음 간직하며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더 힘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혼직님께서 재용들 시즌 패스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재용들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용인에서 우리 진짜 돈 주고 사가가지고 어용방송 해주세요 하면 나 주소이전 할 거야, 용인으로. 당연히 해야죠. 돈 준다는데. 우리가 진짜 예전에 한 5년 전 막 이럴 때 2017년이었던 것 막 같아요. 장난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형이 주장했잖아요. 재용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동백 살 때 집에서 가까우니까 꿈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또 빨강토끼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고, 네. 우리 조세폭탄 바로세님께서 저번에 경남 외국인이 계약 해지되더니 이번에 주전급으로 언급한 건 아닌데 연재민이 계약 해지를 하네요. 이 이름도 참 오랜만이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올라올 편에 또 어떤 선수가 계약 해지가 될지 큐의 데스노트 기다리겠습니다. 이 컨셉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참고로 그 경남 외국인 계약 해지했던 그 나간 자리 경남은 바로 메꿨어요. 바로 메꿨고, 이름이 되게 특이한 이름이에요. 네 글자였는데 제법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거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경남은 빨랑 채웠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이거 교체해가지고 시즌 준비 바로 하는데 수원은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리스트가 있나 봐요. 데리고 올 리스트가.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선대투 감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설날에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감사합니다. K리그 1 갈 수 있어요. 이런 건 선수들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다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팟빵에서든지 유튜브 볼륨 수원에서라든지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이야기를 끝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도 알아보자 2부 리그 시간이고요. 이번에도 큐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준비한 내용으로 상대팀에는 어떤 선수가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수원 삼성과의 전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오늘도 세 팀이고요. 청주, 부산, 안산, 수선대로 해볼게요. 예, 일단 충북 청주부터 할게요. 일단은 청주는 강원에서 이강한을 데려왔고요. 2000년생이고 풀백하고 윙백 보고 있습니다. 강원에서는 1부 리그에서 4경기 나왔고요. 4부 리그에서는 B팀에서
21경기 2득점 6도움을 올렸습니다. 23시즌에는 주로 B팀에서 활동했고요. 후반기에 윤정환 감독이 왼쪽 측면 수비수로 실험해가지고 한 4경기 나온 거고요. 본래 포지션은 우측 풀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청주에서도 풀백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대전에서 김지훈을 데려왔습니다. 김지훈은 2000년생이고요. 마찬가지로 풀백하고 윙백 볼 수 있고요. 대전에서는 1부에서 7경기 1도움 올렸고요. B팀에서 K리그4에서는 19경기 나왔다고 하네요. 이 선수가 대전 하나시티즌 이전에 대전 시티즌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선수고요. 그때도 되게 주목 많이 받았는데 부상 문제가 많아가지고 대전에서 출전 경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B팀 위주로 활동하다가 청주로 오게 됐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갈게요. 그 K3 리그 화성에서 김민식을 데려왔고요. 98년생이고요. 중미 윙백 윙포 다 뛸 수 있는 선수고요. 화성에서 15경기 1득점을 올렸다고 하네요. 23시즌 K3 리그 우승 멤버였고요. 중미 및 측면에서 활동하는 멀티플레이어고 프로 데뷔는 아산에서 했는데요. 4경기에 출전에 그쳤다가 김해에 갔다가 화성 갔다가 다시 프로 무대로 복귀했다고 하네요. 예, 다음은 아산에서 정성호를 영입했습니다. 2001년생의 공격수고요. 아산에서 20경기 나와서 1득점을 올렸습니다. 공격수 스탯치고는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선수가 그 공격수로 한 골만 기록했고 로테이션 멤버의 위치였어요. 풀타임에 뛴 경기는 거의 없었고요. 포항 뉴스로 용인대에서 되게 뛰어난 활약 보여줘가지고 뭐 용인대 해리케인 이 소리 들었다는데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서울 이랜드하고 아산을 거쳤다가 청주까지 오게 됐다고 하네요. 예, 다음으로는 김포에서 윤민호를 데려왔습니다. 95년생의 포워드고요. 윙포까지도 할 수 있고요. 김포에서는 22경기 2골 3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23시즌에는 김포에서는 전 시즌보다 좀 아쉬웠다고 해요. 22시즌에 8골 2도움이었는데 그 보시다시피 김포에서 작년에 2골 3도움밖에 못 올렸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 김포의 외국인 활약이 되게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손성용하고 같이 출전 기회가 좀 줄어들고 스탯도 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성용하고 비슷한 위치였던 선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용은 참고로 수원으로 왔죠. 그 다음은 외국인 선수 3명인데요. 예,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미유키를 영입했고요. 오미야는 J2 리그고요. 93년생입니다. 이 선수는 중미 뛸 수 있고 오미야에서는 9경기 나왔다고 합니다. 23시즌에는 부상 이슈로 경기 출전이 적었고요. 오미야에 입단한 게 22년도인데요. 다 부상으로다가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하네요. 경력은 좀 괜찮아요. 근데 부상으로 1년 이상 무적 선수로 지낸 이적도 있고요. 그래서 위험 요소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 선수가 좀 특이한 게 10년 전에 오른쪽 십자인대하고 왼쪽 십자인대를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그래서 2년 정도 되게 그 커리어에 공백이 좀 있었고요. 재활을 성공해가지고 쇼난 벨마레가 그 1부 리그 시절에 그때 입단해가지고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오미야 갔는데 부상 여파로 점점 경기 출전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부상 관리가 안 되면은 청주에서 좀 잘 못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상이 이게 완벽히 낫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은 베니시오고요. 이 선수는 중국 각급 리그, 이거 2부 리그인데요. 스자장 궁푸에서 영입한 선수입니다. 그 94년생이고 중앙 수비수 본다고 하고요. 스자장에서는 26경기 나와서 3골을 올렸다고 하네요. 브라질 국적인데요. 프로 진출을 브라질 유스에서는 브라질 나왔고요. 그 다음 핀란드로 넘어가가지고 북유럽에서 좀 활동했는데요. 그 20년도 코로나 시즌에 브라질로 복귀했는데 이때 커리어가 되게 불안정해요. 그 팀도 조금 군소리그 팀 갔는데 주리그에서도 제대로 잘 못 나오고 1년 정도는 또 무적 선수 기간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수자장에서 좀 활약이 괜찮아가지고 좀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괜찮은 영입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은 그 오두라는 선수인데요. 96년생이고요. 전 소속팀이 없습니다. 무소속이었고 윙포나 포워드로 뛸 수 있다고 해요. 그 22하고 23시즌까지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3년도 6월달인가 7월달까지 팀이 있었고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 32경기 나와서 6득점 6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이력이 좀 특이한데요.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이중 국적인데요. 토트넘 유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군 데뷔는 못했는데 2017년까지 임대로다가 루턴타운하고 레인저스 등에서 임대로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동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위주로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아제르바이잔 리그로 갔는데요. 이 첫 시즌 갔던 팀이 원래 전에 있던 팀이 아닌데 그 처음 갔던 팀은 11경기 나와가지고 득점하고 도움도 못 올려가지고 부진했는데 22-23 시즌에 승격팀인 투람 투보즈가 전 소속팀인데 거기서 활약이 좋았대요. 그 활약은 좋았는데 23 시즌까지 끝나고 여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팀이 없었어요. 일단은 되게 커리어가 저니맨 스타일이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투란을 제외하고는 활약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지금 상승세에 있는 거는 맞다. 그 정도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이적 영입은 좀 없었던 것 같고. 네. 국내 선수 치면은 김포에서 윤민호 정도 영입한 게 좀 크게 영입한 거라고 하는데 윤민호가 엄청 대단하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영입했다고 보고요. 기존 전력 지키는 게 좀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선수 영입은 조금 저도 아쉽다고 느껴지고요. 외국인 선수는 좀 그 경력을 보면 굴곡이 좀 있는데 터지면 좀 효과 잘 볼 애들, 특히 오드 같은 애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활약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2023 시즌에 조르지하고 피터가 완전히 터지면서 재미를 봤어가지고 아마 최윤경 감독도 그거 노려가지고 오드하고 미유키, 베니시오 이렇게 영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선수 잘 활용하면서 네. 뭐 이렇게 소소한 영입으로 재미 보겠다 이런 뜻이겠네. 윤민호랑 손석영이랑 누가 더 좋은 선수예요? 저는 손석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활약도 따지면은 손석영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 22 시즌 따지고 보면은 그때 윤민호하고 손석영 둘 다 잘하긴 했는데 손석영이 좀 더 파워풀하지 않았나. 고점은 좀 더 높다? 네. 놀랍게도 제가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큐도 준비하면서 안 거지. 여기 전부 다 몰라. 미유키는 이름이 이쁘다. 뭐 그 정도. 자, 그러면은 다음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친숙한 선수들도 많겠지만은 일단 당장 그 승격을 노리고 영입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입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3주차잖아요. 네. 꼭 준비할 때 세 팀씩 하면은 한 팀 정도는 괜찮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영입을 이렇게 해서 하는 팀이 나오는데 부산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부산은 첫 번째로 그 원소속 팀은 인천이고요. 작년에 안양에서 임대로 뛰었던 이동수를 영입했습니다. 94년생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인천에서는 전반기에 6경기밖에 못 나왔고요. 후반기에 안양으로 임대 가가지고 16경기 나와서 3득점을 올렸다고 하네요. 23 시즌은 인천에서 안양으로 임대 이적했고 인천에서는 잔부상하고 좀 기복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활약이 별로였고 점점 스타팅에서 내려왔는데요. 안양에서는 그럭저럭 뛰었다고 하네요. 이 선수 근데 단점이 기복이 좀 심하고 집중력 문제가 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주전으로 활약한 시기는 프로 통산에서 거쳤던 팀에서 제주하고 인천에서 한 시즌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장점이 이 선수가 옛날에 일부 있을 때도 보면은 약간 이종성 선수하고 비슷해요. 장점이요? 단점이. 네. 단점이? 네. 잔점. 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수원 삼성에서 안병준을 영입했습니다. 90년생이고요. 포워드고요. 수원에서는 30경기 나와서 6득점을 올렸다고 하네요. 전 놀라웠던 게 안병준이 30경기나 나왔다는 거. 6골이나 넣었구나. 왜 예. 체감은 이렇게 없지? 그러니까요. 한두 골 넣는 줄 알았는데 23 시즌에 리그에서 5득점 올렸고요. FA컵에서 1득점 올렸다고 하네요. 저조한 득점력이고요. 안병준이 보통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계속 올렸는데 커리어 통산에 네. 거의 그냥 많이 저조하게 떨어졌죠. 경기력이 일단 기대 이하였고요. 부산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만큼에 그래서 부산에서 수원으로 오게 되면서 계속된 그 부상 문제가 있잖아요. 부산에서 수원에 올 때도 뭐 무릎이 시한폭탄이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수원을 거쳐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갔는데 좋은 기억은 있었지만은 이 부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계속 부상이 있다면은 계속 좀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는 부산에서 뛰었고요. 원소속은 서울인데요. 임대로 있다가 완전 이적한 임민혁이 있습니다. 97년생이고요. 공미하고 중미 뛸 수 있고 부산에서는 27경기 나와서 2골 2도움을 올렸고요.
잠깐 B팀에도 있었는데 한 경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시즌 부산에서 중원의 핵심으로 활동했고요. 활동량이 많고요. 기본기도 좋아가지고 전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가 임민혁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김희승을 영입했고요. 2003년생의 어린 선수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2경기 나왔고요. B팀에서는 23경기 나와가지고 5득점을 올렸다고 합니다. 22시즌까지 대구에서 되게 기대를 많이 걸었던 선수인데요. 23시즌에 완전 B팀 위주로 활동했고요. 수비 성향 미드필더인데요. 아마 23시즌에 김상준이 부산에서 임대 이적했잖아요. 그때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 단점이 좀 수비하는 게 거칠고 이게 가다듬지 않아가지고 수원하고 옛날에 2년 전인가 경기할 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태클하고 했던 선수인데요. 부산에서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예, 다음은 청주에서 김도현을 영입했고요. 원소속팀은 울산인데요. 2004년생이고요. 윙어하고 포워드 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청주에서는 24경기 나와서 1도움을 올렸습니다. 울산 유스 출신이고요. 23시즌에 울산에 입단했다가 바로 청주로 임대 이적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득점을 올려 기대도 받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의 공격 포인트는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그 원소속팀은 대전인데 진주에서 군복무를 했던 최익진을 영입했고요. 97년생이고 공미나 윙백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진주 K4 리그에서 22경기 나와서 2득점에 1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전남하고 대전에서 뛰었는데요. K리그2 통산 출전 기록이 14경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검증된 자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단순히 진주에서 있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군복무 때문에 있었다라고 했으니까는 대전에 있던 선수라고 보는 게 맞네. 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선수들이 스쿼드가 꽉 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주전 경쟁에서 밀린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네. 네, 뭐 지금 대전이 스쿼드를 잘 채웠으니까 최익진의 자리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적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래서 부산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진주 소속 선수인데요. 원소속은 원래 부산이고요. 이상준이라고 윙포나 윙백 그리고 풀백 기본 포지션은 풀백으로 보시면 되고요. 99년생의 이런 젊은 선수가 다시 복귀했는데요. 진주에서는 31경기 나와서 16득점 2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기대를 많이 걸었던 유스 선수인데요. 23시즌까지 4회 복무로다가 진주에서 활동했고요. 측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측 풀백이 좀 기본 포지션인데요. 이 선수가 단점이 수비력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 부산에서는 최준이 이적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준 자리를 이상준이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외국인 선수 2명인데요. 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우즈벡 1부 리그 메탈 누르크 베카바드 하여튼 베카바드라고 할게요. 네. 알리클로프를 영입했습니다. 97년생이고요. 센터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뛸 수 있습니다. 베카바드에서는 14경기 나왔습니다. 우즈벡 국적이고요. 22시즌까지는 주전으로 활동했는데요. 23시즌에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내려가서 14경기 나와가지고 풀타임은 몇 경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즈벡에서 오는 선수가 대부분 국대급이 오는데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은 수원FC에서 로페즈를 영입했네요. 90년생이고요. 윙어하고 스트라이커 뛸 수 있고요. 예, 로페즈가 23시즌 여름에 왔는데 그 봄하고 여름 전에 뛰었던 팀이 뭐 폴타바라는 팀인데 그 경기에서는 그 팀에서 7경기밖에 못 나왔고요. 여름에 수원FC 와가지고 16경기 나와서 4득점 2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 국적이고요. K리그에서 이미 검증은 끝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3시즌 정규 시즌에는 되게 부진했고요. 1득점밖에 못 올렸는데 그 파이널 라운드하고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아마 3득점을 이때 올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폭발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 네, 약간 좀 템포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산을 총평을 해보자면요. 일단 국내 선수 그냥 준수하게 영입했고요. 그 기존전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약간 대구처럼 브라질 커넥션을 노리는 것 같아요. 로페즈하고 라마스하고
뭐 패신인가 하는 브라질 3명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 주축으로다가 공격을 꾸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터지면 부산도 상위권을 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도 영입은 꽤 잘한 편 같아요. 제가 봐도. 예. 부산이야 뭐 일단 기존에 있는 선수들 자체가 워낙 네. 좀 뭐 나간 선수도 전력이 좀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력 자체가 워낙 좀 좋은 선수들 그다음에 좀 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승격을 눈앞에서 놓쳤던 팀이기 때문에 뒷심부적으로 놓쳤긴 하죠. 아마 이 정도 보강이면은 손색 없는 그런 보강이라는 좀 생각이 드네. 그냥 감독이 일단은 박진섭이니까 이렇게 좀 이런 스쿼드 가지고도 좀 괜찮게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좀 외국인 선수를 괜찮게 영입한 거 보면은 가장 위협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안산인데요. 안산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기조대로면은 한 명도 안 써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너무 안 쓰긴 그래가지고 영입한 선수들에서 추려가지고 4명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팀들 중에서 가장 작은데요. 일단은 처음 선수는요. 독일 5부 리그 브레멘 지역 리그에서 온 헤밀겐 SV라는 팀에서 왔대요. 브레멘 음악대. 네, 손재희라는 선수를 영입했고요. 2004년생이고요. 윙어하고 포워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리네. 네, 응? 그러네요. 2004년생이요. 보통 이런 나이 들으면은 이제 좀 나이도 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좀 애매한데 되게 젊은 선수네. 네. 이 선수가 그 독일 5부에서는 15경기 나와서 4득점 올렸다고 하고요. 원래는 23시즌 입단했다고 해요, 안산에. 근데 무슨 이유인지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불명의 사유로 무소속이었다가 여름에 독일 5부 리그로 이적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그 출전 기록 보니까 컵대회에서 2경기 넣었는데요. 이 경기가 22대 0으로 이긴 경기래요. 크게 의미는 없는. 네, 무슨 컵대회인데 그 조축팀 만났겠죠, 아마. 브레멘 지역에 있는. 거기에 그거고요. 리그에서도 2골을 올렸다고 합니다. 브레멘 블루윙즈 이런 거 만난 거 아니야? 22대 0이면 골키퍼까지 해서 한 선수당 2골씩 넣은 거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스코어가 나왔는지 해가지고 신기해서 기록했고요. 다음은 대구 FC에서 그 이준희 골키퍼를 영입했습니다. 이준희는 93년생이고요. 대구 B팀에서만 활동했는데요. 5경기 나와서 5실점 2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3시즌에는 1군에서도 B팀에서도 주전으로 활동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대구에서 내부적으로 골키퍼 세대 교체한다고 그냥 B팀이나 그 1군 팀이나 다 그냥 이준희를 배제하고 약간 백업으로 완전히 내려놓고 팀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준희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그 경남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준 시절이 있어가지고요. 그 활약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요. 예, 다음은 파주에서 김도윤을 영입했고요. 원소속은 안산인데요. 임대 갔다 복귀했습니다. 98년생의 공격수고요. 그 파주에서는 20경기 나와가지고 3득점 2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천에서 프로 데뷔했다가 파주에서 좀 장기간 그 소속돼 있는데요. 파주에서 활약도가 좋아가지고 23시즌 앞두고 안산에 입단했어요. 근데 시즌 초에 다시 파주로 임대를 떠났다가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근데 안산이 되게 팀이 불안정했는데 23시즌 특히 그랬는데요. 안산이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름에 그 감독 선수 선발 비리로다가 구속되고 예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뇌피셜이고 뭐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서 그냥 그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는요. K3 리그 강릉시민축구단에서 김지한을 영입했고요. 2001년생의 윙어입니다. 강릉에서는 18경기 나와서 2득점 2도움을 올렸다고 합니다. 22시즌이 아니죠. 22년도에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주목할 건 없었고요. 2월 19일까지 정리한 내용인데요. 외국인 선수 영입이 없어요. 일단 그 잔류 선수도 외국인이 없습니다. 다 나갔고요. 아마 안산이 계속 3월까지 해가지고 외국인 선수 채운 거 보면은 3월 정도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국내 선수 영입도 좀 기대 이하예요. 그래서 이준희 정도가 좀 프로에서 짬이 있었던 선수인데
문제는 안산의 주전 골키퍼인 이승빈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단연간 주전으로 활약해가지고 뭐 전력을 강화한다기보다는 덱스 채우기 용도의 영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안산이라는 팀 자체가 우리가 순위권에 이제 우승 경쟁까지 바라는 팀에서는 좀 빠져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입 자체가 안산은 항상 보면은 어떤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영입과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좀 어수선한 느낌? 네, 1년 단위 계약. 정돈이 안 된 느낌. 예. 그 작년에는 뭐 윤주태 정도 데려와가지고 괜찮게 했는데, 그리고 23 시즌에 뭐 주전 선수들 몇 명 잘렸다고 하지만은 안산은 아시다시피 천안하고 그 꼴찌 경쟁했잖아요. 거기다가 뭐 선수 한 명이 뭐 만약에 주장이야. 네. 그럼 1년 동안 잘 주장직을 맡아서 나름 좋은 활약도 보였어. 다음 시즌 가면 없어. 좀 이런 케이스들이 안산이 좀 심했어. 네. 그래서 23 시즌 주전이 잔류했다고 한든 이 선수들이 부진했는데 24 시즌에도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더욱 가장 큰 문제가 잔류 선수들 명단하고 이적 선수 명단하고 다 훑어봤는데 스트라이커가 없던데요? 그래? 네,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야, 18스9으로 게임 끝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포항에서 옛날에 그 김기동이 잠깐 요긴하게 있었던 노미노였나? 그 선수가 가 있다고 하긴 한데 그 선수도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그냥 공미나 그렇게 그 정도 위치에 돼 있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런 안산의 모습하고 오버랩 되는 게 수원의 모습이잖아. 네. 지금 수원이 뭐 김현이라는 스트라이커를 이제 영입을 하기는 했는데 뭐 부상으로 뭐 제대로 좀 뛰기 어려운 느낌. 거기다가 뭐 뮬리치는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 뭐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누가 있어? 결국에는 뭐 김경중이라든지 아코스피라든지 아니면은 전진우 이런 선수들이 윙에서 뛰다가 중간으로 들어와가지고 받아서 넣어주는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염기훈이 지난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비교를 한다면 결국엔 4-4-2가 될 테고, 그 4-4-2에는 결국엔 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톱 두 명이 아무것도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안산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박희준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팀은 진짜 누가 골을 넣어줘야 되나요? 한옥광이 넣을걸요 아마? 수비에서? 예, 세트 플레이 해가지고 헤딩골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전에 한의권이 있을 때 공포 10개 올리냐 마냐 뭐 이거 했었잖아요. 진짜 그립다 그때. 이제는 수원 삼성이 한 시즌에 코너킥 20개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왔다니까. 정말 그 공을 앞에까지 전진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안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번 주에는 김포가 말도 안 되는 영입을 해가지고 그 열 몇 명 다 읽느냐고 개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안산이 그 힘듦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했던 세 팀 중에서는 이제 제일 괄목할 게 이제 부산인데, 부산은 영입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알짜 영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좀 아는 느낌의 선수들 플러스 기존의 선수들과의 조합, 뭐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충분히 부산도 강한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부산에는 라마스도 되게 잘했다고 하는데 그 브라질 3인방 중에 그 라마스, 페신, 이렇게 로페즈라고 했잖아요. 페신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라마스가 되게 잘해준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라 로페즈까지 있다 하면은 부산도 외국인 라인이 탄탄하다고 봐야 되죠. 네, 이로써 이제 좀 팀들 총 13개 팀 중에 수원 삼성을 제외한 12개 팀 중에 9개 팀을 알아봤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개의 팀을 더 알아보면은 그 다음 주면 이제 시즌 리그 시작이에요.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아마 2개 팀일 거예요. 이제 수원 삼성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갑갑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2부 리그 팀들의 팬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번 시즌 우승권을 누가 다툴까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뭐 부산, 김포, 이랜드, 성남, 뭐 경남도 조금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에 근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전체 팀의 한 절반 정도 되잖아. 여기에 한 수원이 그 2부에 있는 팬들은 수원의 스쿼드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박하게 굴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부에 있는 그 팬들은 수원 삼성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우승의 가시권에 있는 그 여러 팀들 중에 하나로 올려놓더라고.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뭐 이름값이야 뭐 좀 더 아무래도 일부에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본 선수일지는 몰라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정신무장된 그 상태를 보고 있으면은 20분 뛰고 퍼지는데 저는 그냥 꼬다만 보리자누나 뭐 허수아비나 뭐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올려주신 분들은 측은지심이 아닐까요? 에휴 이거라도 해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수원 8위론이 괜히 악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사해봐도 8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8위까지는 좀 너무 같고 못하면 8위, 잘하면 4위. 안 되는데? 4위 하면 못 올라오는데? 아니요 4위면은 프로권이죠. 4위까지는 프로 가지 않나? 오위. 아 그래? 5위? 5위? 그럼 4위 맞아요. 넉넉한데 생각보다. 기회가 좀 있네. 우리 끝까지 긴장을 또 못 늦추는 그런 팀이야 아직도. 아 참 저번에 그 안양에서 연재민 얘기했었잖아요. 안산에 연재민 간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걔야 뭐 어딜 가든 뭐 네. 잘하길 바라고. 어디 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연재민은?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나와. 어디 가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좀 구단이 이런 추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그 내부 평가를 한다고 업무를 올스톱 한 게 맞다라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아니 어떻게 그게 스포츠 구단이 됐든 하나의 기업이 됐든 간에 감사받는다고 모든 업무가 스톱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야. 그게 어딨어. 아니 물도 마시지 말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야 네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본사에서 감사 나왔다고 해서 손님 오는데 안 팔아요. 말 안 되잖아. 안 되지. 말 안 되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뭐 좀 최근에 1년의 과정 중에 이제 계속 진행하지 못했던 것 중에 팬들과의 간담회 이것도 결국에는 뭐 트리콜로하고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트리콜로에서 거부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나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반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보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제 시즌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팀은 도대체 뭘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알기는 힘들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알기 힘든. 그리고 그 전지훈련 중에 감독이 자리를 비운 상황까지 됐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상한 거죠. 감독은 아직 B급이 안 돼가지고 연수를 떠나야 되는데 정식 감독이 되고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영규 감독이 정식 감독 해야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수원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이번 시즌에 대한 성적도 성적이고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하반기 되면은 구장을 떠나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압박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라는 컨텐츠를 온전히 즐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야. 거기 가면 다들 어디서 식사를 하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락 싸와요. 경기장만 있어요. 딱. 거기는 뒤에 다 주택가 아니에요? 주택가인데 거기는 함께 집중합시다. 거기 근처에 중국집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뭐 그냥 평이합니다. 네. 뭐 물론 그런 미르 스타디움으로 옮겨가게 되면 뭐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뭐 오겠죠. 뭐 계약을 하고 오기는 오겠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은 우리의 그 마음의 고향이라는 빅버드가 있는데 그 뭐 잠시나마 그쪽으로 떠난다는 그러니까 뭐 온갖 그 스포츠 결과와는 상관없는 모든 문제점이 눈앞에 보여 있는 게 보이잖아. 막 손에 잡히는 문제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도 없고 심지어 지금 구단에서는 애초에 공지한 대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라고 그냥 물음표 하나 딱 던지고 나서 지금 아무 말 없잖아. 그러니까는 팬들이 불안할 수밖에. 아니 그런 거는 업무가 올스톱 된다고 해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올스톱 된 거 자체가 지시사항이었지 않을까요? 너희 잠깐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스탑된 거가 아닐까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거야. 대략적으로 일정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잔디공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빅버드가. 네.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아마 하반기 잔여 시즌은 대부분 다 미르에서 치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그러겠죠. 6월, 그리고 7월부터. 뭐 당장 이런 것도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잔디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지방까지 바꾸는 거면 아니 그러면 이번 시즌 끝나고 겨울 시즌에 해야 하면은 이제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바닥을 새로 깔고 잔디를 심었으면은 조금 따뜻한 기온에서 보식도 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충분히 난 납득이 가. 근데 구단에서는 그러면 일정이 언제고 그거에 대해서는 팬들에게 공지가 나와도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잔디공사 끝나고 바로 뭐 콘서트 한다며. 거기 무료로. 뭐 한다고 그러던데? 정신 나간 짓이지.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진짜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 음. 너무 많다. 그러니까는 뭐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꾸 수협에서 어떻게 해서든 빅버드를 공동 사용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좀 부리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좋다 이 말이에요. 대응은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공동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명분을 갖고 지금 미르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가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답답하다 이거지. 언제까지 용인을 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 시즌권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나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근데 또 딱히 생각해보면 2부에 걸맞는 수준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무슨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나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임명받아서 그 자리에 낙하산으로 왔으면은 그 있는 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는 동안 그냥 내 명함에 박을 성과 하나 몇 개 내고 나가겠다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버드도 재단의 이사장이 그 재단 장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무료로 시도민에게 콘서트를 막 개최하겠다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죠. 그 양반 집에 도배 새로 해주고 나서 머드 축제를 엽시다. 그것도 괜찮고. 그것도 네. 괜찮다. 애들 딱이다. 촉감놀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매번 그런 일을 우리가 팬들만 그 고통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구단은 이런 사람들을 20년 넘게 봐왔잖아. 근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감사받으면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프런트한테 거의 능멸하는 수준까지도 일을 이따구로밖에 하지 못했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을 처리해왔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속 시원하게 잘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뭐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오가는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도 들리게 됐을까 막 이런 상상이 들게 되는데 그거 설득력 있는 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밖에서 보는 팬들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속속들이 파다 보면은 이게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보이잖아요. 그 팬들 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냥 하는 꼬라지 보면 보이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 모든 행위가. 이거 그리고 팀이 계속 행정이 안 좋아진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시즌권 문제가 지금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번의 촌극은 시즌권을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때 이제 푸마 신발 관련돼 있는 신발 내용 진짜 나왔지.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이제 점점 뭐 지원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구단에서 시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다못해 자전거도 주고 이랬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뭐 전광판 관련돼 있는 그런 이벤트도 다 없어지고 뭐 가수를 초대해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뭐 좀 뭔가 성의는 좀 있어야 되나. 경기장을 오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들이 뭔가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 없어지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팬들과 만나는 자리의 주선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성적이 나오고 할 때는 뭐 팬미팅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매년 이렇게 맞아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픈하우스 같이. 어느 순간 없어졌죠. 맞아요. 그리고 팬들이. 나 지금 도리 형이 말해서 지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즌 전에 이렇게 뭐 선수들하고 뭐 같이 뭐 쓰레기 줍고 뭐하고 한 거 뭐 있는데 보니까 그거 내가 보기에는 다 구단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다 푸마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동안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실행하는 것도 기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획에 들어가는 품이 없어졌잖아. 그럼 품이 없어졌으면은 뭔가 지금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업무의 퀄리티가 올라야 되는데 업무의 퀄리티는 더 떨어졌지.
그 다음에 그 다른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아예 없어졌지.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좀 완성도라는 게 없어지고 왜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하냐 이 말이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나 일하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런 이거 있잖아. 다 일하기 싫어 죽겠어. 갑오장 가야 돼. 야, 그리고 저기 수원 삼성 프런트들이 뭐 이런 비교를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학력자들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학벌도 그렇고. 그런데 저렇게 한다라는 건 정말 일머리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뭐 리그를 선도하고 이랬다는 거 오케이 인정.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돈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기획해서 뭐 우리가 가야 길이 된다라는 슬로건도 만들어냈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뭐 하냐 이거지. 지금 우리 구단의 행정력은 정말 딱 2부에 걸맞는 행정력, 그 다음에 뭐 2부뿐만 아니라 한 3부 정도 가도 뭐 문제 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정도의 업무 능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 예전에 수원 삼성이 한 20년 전에 엄청 막 진취적으로 막 음. 했었을 때 그때를 곱씹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수원 삼성이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다른 데가 안 했을 뿐인 거지. 이제 다른 데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에 가려진 거죠. 그렇지. 옛날엔 돈에 가려져가지고 몰랐던 거고 다른 팀들도 다 하니까 몰랐던 거고. 실력 이제- 뽀록 났다. 예. 그리고 게다가 또 보면은 2부 리그에 맞는 행정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2부 리그 팀들도 구단 보면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요. 지금 현재 안산 그리너스나 과거에 10년 전에 있었던 충주헌매라고 고향 하이 하이 FC. 예. 걔네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게. 예. 우리 아니에요. 하세요. 우리 강원 원정 갔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교촌 치킨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그때 복날이라고 온 관중들 전부한테 그 치킨 그 그 조그만한 박스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주고 교촌에서 있잖아.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구단하고 협의를 하고 뭘 하고 해야 팬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그 구장에 갔을 때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라고. 지금 봐봐 우리 갔다 온 지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도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기억에 남을 만큼. 못 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지는 받지도 않아놓고. 그러니까 뭔가 좀 경기장을 가면 일단 경기조차도 재미가 없는데 경기 이외에 볼 것도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팀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경기장을 찾아가야 되냐 이 말이지. 차라리 옛날처럼 N석 뒤쪽에 그 아주머니들이 김밥하고 막 음료수 그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팔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하던가. 국대 경기처럼. 지금은 우리가 정말 특색도 없고 애정 빼고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팀이 됐는데 아까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태까지는 뚫어놓은 길을 우리가 걸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프런트가 뚫는 그 드릴 뒤에 우리가 줄을 서서 너네 언제 뚫을 거야 하면서 쫓아가는 기분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프런트는 우리가 그렇게 까던 불포보다도 일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거야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인정합니다. 예. 불포 요새 일 잘하더만. 우리가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욕을 했어요. 1일 1까기 한번 했었잖아. 매번 방송할 때마다 그 불포를 까는 시간이 있었어. 항상. 뭐 매번 배송이 이렇다, 마킹이 왜 이러냐.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축구 외적인 문제잖아. 우리는 그 축구도 그래. 우리가 그때 우리 한참 성적 안 좋다고 했을 때도 아챔을 턱걸이로 나가네. 왜 우리는 우승을 못하네. 왜 우리는 항상 막 그 뉴스란에 뜨지도 않네. 이러는 게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배부른 투정이었다라는 게 지금 딱 떠오르는 거야.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속담으로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싸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참 새삼스럽게 생각나네요. 아시죠? 이제 피파라는 게임도 보면 1부 리그 팀들만 경기에 나와요. 즉 K리그는.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24까지 나왔죠. 25부터는 이제 수원을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없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거기에 나온 뭐 이렇게 금액 이런 것도 라이센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팀 선수들 모아놓고
피파에서 능력치 배분해준 거 자기네들이 팻말 들고 영상 찍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막 찍었잖아. 그것도 못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맨날 이제 어. 뭐 레알이나 맨유 막 이런 거 골라가지고 하는 이제 그러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본인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입으로 강등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네. 여튼 뭐 남의 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의 팀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원 삼성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 부페 링가드도 이제 거기 나오는 거야? 피파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쪽 경기 볼 필요가 없어요. 관심 없어요. FA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고 이야기를 할수록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시켜주면은 그거보다도 고마운 건 없겠지만 글쎄요. 뭐 지금까지 10년간 그런 정신 상태로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위기다 이제 위기에 빠졌고 더 이상 우리는 떨어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게 머리 정신 상태는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뭐 저를 아시는 축구 관계자분도 야 수원 그렇게 좋은 최강의 팀이 왜 그래 이런 소리 하시고 내일이가 아까 있었던 단톡방에서도 아 수원 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듣는 얘기도 이 정도인데 선수들 내부에서도 서로 듣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야 니네 그래도 멤버 많이 지켰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라는 뭔가 조금 올려치기 당한다는 얘기를 본인들도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뭔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목이 힘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뽕 차가지고 야 우리 수원이야 우리는 여기 있을 팀이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열심히 막 죽을 둥 살둥하면서 뛰는 게 아니라 겁먹던 상태로 축구할까봐 그게 겁나요. 그러면은 저기 병원 가야죠 이제. 근데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선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수원 삼성이 선수들을 지킨 게 아니고 너네들이 갈 데가 없는 애들이라는 거를 떠나지 좀, 못한 애들만 남았어요 보면은.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래. 고승범 봤지? 행복 축구하는 거? 야, 진짜 재밌게 축구하더라. 거기서 압박을 그 촘촘한 데서 풀어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원래 이런 선수였지. 맞아요. 아, 그래, 우리 민우 저렇게 돌파 잘했었지. 이러면서 참. 아무튼 뭐 이런 이제 남의 팀과의 비교를 하면서 지금 수원의 상황을 놓고 보니 참 참담하기가 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우리가 1부 했을 때는 야, 왜 외북을 못 이겨? 야, 왜 부패를 못 이겨? 이랬는데 이제 비교 대상군이 바뀐 거야. 야, 천안이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청주 빡센데? 야, 김포 어떻게 이겨야 되지? 부천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딱 봐봐라. 우리 첫 경기 끝나고서 야 앞으로 괴렌이라고 하지 마. 하면서 아무튼 이제 여러모로 상황이 바뀌었죠. 제가 아까 내일이랑도 얘기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내일이네 집을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빅보드를 지나가잖아요. 딱 경기장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드는 생각이 참 이부 팀에게 과분한 경기장이다. 참 웅장하다. 이게 1부 했을 땐 몰랐어. 맨날 봤을 땐 몰랐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문득 든 거야. 경기장이 너무 웅장한데? 우리가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팬 입장이고 빅버드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아니 내가 이부 딸이한테? 나는 요즘에 나도 옆에 지나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빅버드가 그래도 연식이 좀 돼서 좀 오래된 그 클래식함이 있다고 느꼈는데 요즘엔 늙어 보이는 거야 나는 빅버드가. 이거는 빅버드 입장이에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변하니까 여러모로 제 생각도 많이 변하네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수원 축구 생각하면은 시간 단위로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이 씨발놈들이 하다가 씨발 그래도 2부에서는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도 또 다른 팀 보고 있으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한 시즌 만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만 한다면 참 좋은 기억이고 재밌는 원정길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살짝 있기는 한데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연습 경기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골 넣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그래도 그러니까 똑같겠구나. 방법은 하나예요. 어차피 한우강은 수비에서 재능 전혀 없어요. 그냥 센터포워드 하세요 그냥. 이랬는데 이제 막 수비 졸라 잘하고 그거는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K 2부 리그에서 이제 막
베스트 11 수비 뽑히고. 아,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얘라면 가능해. 얘 옛날에 생각해봐. 리차드? 이게 못해요? 이랬는데. 우리랑 할 때 할 거 다 보여줬어, 본인이. 우리 상대니까 그런 거.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3팀 남았습니다. 2팀? 야, 2팀이요. 2팀 남았습니다. 2팀 남은 거 이제 마무리하면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한번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뚜껑 열리는 거 보고, 비난이든 비판이든, 또는 그거에 대한 환호든 칭찬이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가오는 봄과 함께 우리 시즌을 좀 기다리면서 네. 좀 차분하게 이제 시즌 내내 방송하면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다른 것도 좀 하고 했는데 이제는 팬들도 머릿속을 조금 축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날카롭게 다듬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슬슬 이발하세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약간 좀 이제 비난 아닌 비난,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프런트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선수단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프런트가 구성한 선수단이 지금 결과물인데 어쨌든 아직 시즌이 시작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응원하는 마음은 좀 그대로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좀 잘 나온다면 하는 마음으로도 다들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3주 연속 수원의 방송 비중은 20%를 못 넘네요. 우리가 또 놓친 뭔가 이벤트가 있었나요? 소식 없어요, 진짜. 소식이 없어. 전혀 없어. 나는 우리 연습 경기나 이런 걸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대충 듣기만 했을 때도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애타면서 봤던 그 경기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말해서 10%도 안 돼. 그러니까 팀 퀄리티가 안 좋아졌다는 게 또 반증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페인 전지훈련 가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유럽 팀들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이라든지 유로파 리그 나가는 팀들이랑 연습 상대를 하면서 우리도 당금질을 하고 그 팀들도 당금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팀이랑 하고 내가 볼 때 이 지금 청두팀도 서정원 감독이 있으니까 우리랑 붙어주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작년처럼 계속 또 대학팀이랑만 경기했을 거예요. 그나마 그거는 서정원 감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줬다. 그러면 라는 정도. 경기 매칭하는 거는 누가 해요? 그냥 그 동네 전지훈련 가가지고 서로 그냥 쇼부 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몇 분이세요? 물어보고. 부킹하는 거야, 가서? 우리 22명 있는데 함께 마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분 시간. 경기장 미리 예약해놓고. 그래서 전지훈련 어디 가는지가 중요하구나. 그럼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네. 우리 예전에 스페인 전지훈련 가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어디 이름 있는 그 라리가의 B팀. 그런 데랑도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동네 가갖고 놀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때는 생각해보면 구단에서 중계도 해줬어. 근데 우리 지난 시즌 해외 전지 못 가고 남해든 어디 거제든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맨유 2군을 만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막 중계해주면서 우리 저 66번 누구냐 이러면서 662도 그때 나왔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전혀 없죠? 네. 전혀 없고 정말 딱 2부 수준의 행정력과 기획력을 보여주는 팀이 돼버렸죠. 2.5부죠 이제. 아무튼 이제 다음 주 Q에 준비한 거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수원 삼성 팬들도 우리 재수들도 좀 더 날카로워지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자하세요? 나는 못했으니까 지난주에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챔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보고 있다 보면 허탈한 마음을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빨리 1부를 올라가든 FA컵을 우승하든 어서 빨리 비행기 타고 원정 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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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